108페이지에 용어가 좀 나와서 그래요. 용어. 우선 시행이라는 말이 나오고 표본 공간이라는 말이 나오고 사건이라는 말이 나오고 근원사건 그리고 전사건 공사건 그 밑에는 합사건 곱사건 그 옆으로 가면 배반사건 여사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말만 알면 돼요. 근데 여러분은 그거 다 거의 다 알고 있어요. 한번 정리만 할게요. 그 뒤로 넘어가면은 그 문제를 보다 보면 여러분이 그런 용어가 나오지는 않고요. 사건 정도만 나옵니다. 사건. 자, 우선은 시행이라는 말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시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뉘앙스는 어떤 일을 하는 것,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일을 하는 것. 근데 시행이라는 두 글자는 뭘 알아야 하냐면 어떤 일을 하긴 하는데 결과를 다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사위 한 개를 던졌어요. 그럼 뭐가 나올 수 있어요? 1에서 6까지 그 눈이 뭐 있는 그러니까 점으로 주사위를 딱 던졌어. 그럼 뭐가 나타나는지 뭐가 나타날 수 있어? 1 또는 2, 3, 4, 5, 6 이렇게. 근데 어떤 애가 선생님 주사위가 모서리로 딱 서 있는 경우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이런 말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주사위를 이상하게 만든 거죠. 막 굴렸는데 주사위가 딱 세우지 않고 세워져 있어.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결과를 알아야 돼요. 모든 결과를 안다. 모든 결과를 알아야 돼. 주사위를 던졌는데 그럼 경우의 수가 우리가 6이 아니라 뭐 세워질 수도 있고 막 공중에 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조건을 주는 게 시행이에요. 그게. 또 우연성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이 주사위 녀석이 계속 1만 나온 거야. 계속 1만 나와.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그 나오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찰을 했을 때 우연하게 뭐 경우가 나오는 사건, 일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결과를 알아야 하고 예를 들어서 주사위 던지는 생각하세요. 그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우연성을 가져야 되지 무조건 1만 나온다든지 그런 것은 다루지 않는다는 뜻이지. 만약에 무조건 1만 나온다 그러면 2가 나올 확률은 0이라고 해야 돼요. 주사위의 특성상. 그러니까 시행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걸 뜻하는 거죠. 또 반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반복을 할 수 있는데 여러 번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지. 뭐 예를 들면 주사위를 딱 한 번 던졌더니 눈 한 번 떠가지고 탁 깨져버렸어. 그러면 일이 나왔다 해도 그 일이 나올 확률을 생각할 수는 없어요. 여러 번 해봐서 이제 그게 나오는 거니까. 자, 거기 한번 볼까요? 1번. 1번 보세요. 시행이라고 써있는 거 보자.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고. 저 모든이라는 말은 안 나왔지만 거기 써있죠. 반복, 우연성, 그리고 모든 상황을 알아야 돼요. 모든 결과를 알아야 돼요. 뭐가 나올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시행이 되기 위한 조건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냥 이것은 뭐 그냥 어떤 중학교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확률을 다뤘겠지만 고등학교는 좀 수학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시행이라는 단어가 그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요. 자, 표본 공간이라는 말이 나와요. 문제에서 표본 공간이라는 말은 거의 안 써요. 이번 수능 문제 확률을 해서 그 23번부터 30번까지 표본 공간이라는 글자는 한 글자도 없어요. 이것은 그냥 깔려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이 표본 공간이란 뭐냐면 바로 모든 결과를 나타내는 집합을 뜻해요. 예를 들게요. 모든 결과를 묶어놓은 집합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사위 한 개 그러면 표본 공간은 보통 X로 쓰는데요. 표본 공간은 뭐라고 쓰냐면 1, 2, 3, 4, 5, 6 이게 바로 표본 공간이에요.
전체 모든 결과 집합으로 정의를 합니다. 용어들을 집합으로 정의. 이게 표본문과. 이해됐나요? 그냥 그거예요. 그냥 나올 수 있는 전체 상황을 모아놓은 집합. 두 번째는 거기 써 있어요.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 전체의 집합.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사건, 이벤트, 사건. 사건은 뭐냐면 표본문간의 부분 집합을 뜻해요. 사건은 한꺼번에 사건은 표본문간의 부분 집합. 이거의 일부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사건은 이거의 일부. 물론 전체가 돼도 돼요. 그냥 부분 집합. 일어날 수 있는 일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근원 사건. 근원 사건은 뭐냐면 하나짜리 부분 집, 하나짜리 사건. 원소 한 개인 사건. 예를 들어서 1로 이루어진 집합, 이렇게 2로 이루어진 집합 이런 거. 이게 근원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근원 사건의 개수랑 표본문간의 원소의 개수는 같은 거죠. 같은 거죠. 근원 사건. 별 내용은 아니에요. 물론 이 근원 사건 이런 말도 문제에서 안 나와요. 여기서 이 뒤에 어떠한 확률을 구하라 했는데 근원 사건이라는 말이 나오느냐? 안 나와요. 그냥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전사건, 공사건. 전체 집합이 전사건인 것 같죠? 전체 표본문간이 전사건이에요. 부분 집합으로 봤을 때 표본문간 전체 집합 그리고 사건, 이제 사건 중에 전사건이라는 것은 전사건은 표본문간하고 같죠. 공사건은 공집합 개념이죠. 공사건, 공집합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합사건. 문제에서 합사건 이런 용어 안 써요. 용어 안 써요. 이것은 합집합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A와 사건 A와 B의 합사건은 뭐냐? 그럼 합집합. 그럼 곱사건은 교집합이에요. 교집합. 나중에 이제 문제를 읽을 텐데 이런 말 안 써요. 그러니까 처음만 그냥 쓰는 거고. 여사건. 여사건은 뭐일 것 같아요? 무슨 집합? 여집합. 여집합. 여사건은 여집합. 여집합은 확률 계산할 때 반대쪽 개념을 많이 써요. 자, 이제 드디어 내가 강조하고 싶은 배반. 자, 이런 이제 강간이 나옵니다. 배반. 배반은 뭘 것 같아요? 배반. 뉘앙스에서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배반을 알아야 돼요. 문제에 나와요. 교집합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배반이에요. 용어 좀 관계는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배, 반. 용어는 관계 없어요. 그냥 교집합이 없으면 배반이라고 해요. 교집합이 없으면 배반이에요. 이게 배반이에요. 배반. 이거 하나 딸랑 이거 하나 나는 여러분이 이 페이지 두 페이지 중에 108에서 109까지 있는데 거기서 뭐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넘어가 볼게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 137페이지 잠깐 펴볼까요? 137페이지. 처음 246번하고 7번 빼고 248번부터 한번 쭉 봅시다. 쭉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거기에 이런 용어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심지어 사건이라는 말 자체도 안 나타나 있어요. 넘겨봐요. 넘겨봐서 쭉 한번 보세요. 쭉 한번 보세요. 저런 용어들이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세요. 노멀로 넘어가도 마찬가지. 노멀은 이제 그 아예 없을 거예요. 뭐 전사건이네, 권사건이네, 무슨 곱사건이네. 이 문제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지. 이 문제 안에,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지. 이 용어를 가지고 문제가 다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런 말 안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여사관 혹시 뭐 들어봤을 수 있지만 이런 안 들어봤잖아요. 그냥 확률을 체계화하기 위한 용어라고 보면 돼요. 됐죠? 자, 11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볼게요.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있어요. 다시 110페이지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있어요. 1, 2, 4, 6, 7 있어요. 하나씩 7장의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라고 써 있어요. 밑줄 치고 때에다 동글 쳐봐요.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밑줄 치고 때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뭐뭐 할 때 이게 전체입니다. 이게 전체. 다음 페이지에 확률을 정의할 텐데 여러분이 어떤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뭐뭐 할 때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성공. 그게 전체예요. 자, 임의로 한 장을 뽑을 때 그게 전체라고요. 임의로 두 장을 뽑을 때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두 장을 뽑는 게 전체라고요. 한번 표본 공간 만들어 볼까요? 표본 공간은 S라고 씁니다. 자, 임의로 한 장을 뽑을 때 그랬으니까 한 장에 1이 나올 수 있고 2가 나올 수 있고 3이 나올 수 있고 4가 나올 수 있고 이게 전체입니다. 이게 표본 공간이에요. 여기에 이제 부분집합이 사건들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 사건들. 배반, 사건 관계. 얘네들은 A 사건과 B 사건은 서로 배반 관계다. A와 B는 배반이다.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배반이 되는 사건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1번. 1번이 아니라 A구나. 뽑힌 카드에 적힌 수가 홀수인 사건이 A다. 그랬으니까 A는 부분집합이긴 한데 홀수니까 1, 3, 5, 7이라고 쓰면 되고 집합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6의 약수가 B다 라고 했네요. 6의 약수는 1, 2, 3, 6 쓰면 되고요. 집합 문제예요. 그냥 고일 집합 문제. 2의 배수다. 2의 배수다. 2, 4, 6이다. 라고 썼고요. A 여집합은 A의 여사건을 의미한다. 동그라미 1번, 1, 2, 3, 6. 1번은 맞아요. 동그라미 2번. A 여집합과 B를 결집합을 해봐. A 여집합은 짝수죠. B와 결집합은 2, 6 이렇게 나오겠네요. 2번도 맞아요. 뭐예요? A는 C의 여사건이다. A는 C의 여사건. 뭐 당연하죠. A는 C의 여사건이죠. 여집합 개념이에요. 4번. B, C는 배반이다. 공통 있는데요? 그죠? 공통 있어요. 배반 아니에요. 4번이 옳지 않은 거다. 이런 거예요. 그냥 이런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것도 이제 그와 같은 거니까 잠깐 넘어갈게요. 옆으로 넘어가 봐요.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에서 거기도 밑줄 쳐볼까요? 한 장의 카드를 택할 때 밑줄 치고 때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면 확률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 1부터 10까지가 표본 공간이 되는 거고요. 3의 배수가 A, 소수가 B. 뭐야? 이런 것은 이제 써서 정리하는 거죠. 1부터 10까지가 있어요.
전체가 있고요. 집합으로 그냥 바로 써볼까요? 그 다음에 A는 3의 배수, A는 3의 배수, B는 소수, 그리고 소수면 2, 3, 5, 7, 12하니까 끝났네요. 2, 3, 5, 7 소수니까 A는 3의 배수니까 3, 6, 9, 12하니까 됐죠? 바깥에 이제 들어가겠다. 나머지들이 뭐가 있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돼 있겠네. 구성이 맞아요? 맞죠? 3의 배수 묶어놨고 소수 묶어놨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 맞죠? 뭐 물었냐? A, B와 모두 배반인 걸 찾고 싶어요. A하고도 배반, B하고도 모두 배반이고 싶어요. 공통이 있고 싶지 않다 그 뜻이야. 배반이라는 것은 공통이 같은 것이 있지 않게 하고 싶다. A하고도 공통이 없고 B하고도 공통이 없고 그럼 얘로 구성되어 있어야지. 그렇죠? 뭐 공집합은 모든 사건과 배반 관계가 됩니다. 교집합이 없으니까. 또 얘 하나로 있다고 합시다. 얘는 A하고도 배반, B하고도 배반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되겠죠. 하나짜리도 되고 없는 것도 되고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다. 그러면 이거의 부분집합이 몇 개? 2의 4승계. 맞아요? 다 써줄까요? 난 눈에 보기를 여러분이 눈에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다 써줄게요. 지금 외워봤자 소용없잖아. 자, 공집합 원소가 없는 거 하나짜리 1, 4, 8, 10. 선생님 16개 다 쓸게요. 좀 그렇긴 한데 한번 세볼까요? 자, 원소가 없다는 것은 이 4개 중에 하나도 뽑지 말라 그 뜻이에요. 원소가 하나짜리는 4개 중에 하나를 뽑아라 그 뜻이에요. 원소가 2개짜리는 4개 중에 2개를 뽑아라 이 뜻이에요. 원소가 3개짜리는 4개 중에 3개를 뽑아라 이 뜻이에요. 원소가 4개짜리는 4개 중에 4개 다 뽑아라 이 뜻이에요.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우리?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2의 4승. 아까 했었잖아요. 2함정이. 빠짐없이 0부터 다 더하면 2의 4승. 그래서 이거 말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2함정리하고 원래는 그 고1 내용에서는 4개짜리 부분집합은 2의 4승 그랬잖아요. 변동성으로. 그 밑에 거 한번 풀어봐요. 111페이지 밑에 거만 풀어보세요. 111페이지 밑에 것만 풀어봐요. 한번 해보세요. 확률은 정리 안 되는데 뭐 써먹어. 거기에 있는 PA, PB 이런 것들은 확률을 뜻해요. 확률이 더 크다. 확률은 정의도 안 됐는데 전체분의 일부 그 해당하는 것 그게 확률이야. 배반만 중요하죠. 한 개 주사위를 동시에서 3의 배수가 A다. 안 되는 건 막 풀어달라고 하세요.
아니면 이해돼? 몇 번 해볼까요? 그 페이지는 작전 문제 해볼까요? 작전 문제가 제일 어렵잖아 원래. S 표본 공간이 1, 2, 3, 4, 5이고 모든 근원 사건의 확률은 같고 이제 그게 이제 이 조건이야. 그럼 뭐 각각 뭐 확률이 5분의 1이라는 소리야. 각각의 확률이 5분의 1이다. 그 다음에 A와 B가 서로 배반이고 A가 더 확률적으로 더 크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A가 확률적으로 크고 0보다 크니까 공사건은 아니네요. 공집합은 아니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1, 2, 3, 4, 5이고 배반이라고 했죠. A와 B는 배반인데 A가 더 크네요. B가 A가 더 커요. 자, 이런 뜻이에요. 배반인데 A가 더 커요. 배반인데 A가 더 커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공집합은 아니니까 B의 원소의 개수를 이제 이렇게 기호로 써요. 여러분 이제 N, B 그러면 원소의 개수예요. 얘가 한 개일 때 A는 몇 개 있어야 돼요? A는 몇 개 있어야 돼? 한 개보다 더 많으면 되는 거죠. 한 개보다 더 많으면 돼요. 2개 있거나 아니면 3개 있거나 아니면 4개 있거나 그러면 합해서 5개니까 5개는 있을 수 없어요. 5개는 있을 수 없어요. 만약에 B가 원소가 2개면 B가 원소가 0개가 될 수 없어요. 거기서 0보다 크다고 써있기 때문에. 확률이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얘가 2개라고 한다면 얘는 무조건 3개밖에 될 수 없어요. 그쵸? 2개, 3개 그래야 5개가 되는 거니까 뭐 4개일 수는 없잖아요. 총 5개인데 이렇게 풀면 돼요. 자, 이것도 푸는 거죠. B가 원소가 1개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하면 되냐면 5개 중에 하나 여기다 쏙 집어넣었다 이 뜻이죠. 5개 중에 하나를 집어넣었다. 1, 2, 3, 4, 5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냥 1, 2, 3, 4, 5가 있는데 여기에 몇 개 집어넣고 여기 몇 개 집어넣고 여기 몇 개 집어넣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A는 2개 있어야 돼. 그러면 남은 4개 중에서 2개 고르면 되죠. 예를 들어서 얘가 1이면 2, 3, 2, 4, 2, 5 뭐 이런 식이야. 지금 경우의 수가 하고 있는 거 이해되나요? 네? 결국에 경우의 수가 강하면 확률은 경우의 수에 그냥 뭐 경우의 수가 훨씬 어렵고 확률에서 경우의 수는 살짝 그냥 그 정도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서 A와 B를 만드는 방법의 수예요. A 집합, B 집합을 경우의 수라고요. 확률이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하나를 딱 잡았으면 3개라고 했으니까 4개 중에 3개를 뽑아가지고 A에 집어넣어주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죠. 5개 중에 하나를 얘가 1이 되는 경우랑 2가 되는 경우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4개 중에 4개 모두 집어넣으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죠. 5개 중에 2개를 뽑아서 A한테 줘. 아니 B한테 줘. 그럼 나머지 3개는 모두 A 거야. 근데 그것도 이제 33이라고 쓰면 이게 1이잖아요. 더하면 답이에요. 결국에 경우의 수가 강해야 합니다. 지금 경우의 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확률이 더 크다고 했지만 확률이 크다라는 것은 원소의 개수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자, 넘어갑시다. 이게 2007년도 6월 3강에 나왔던 뜻이래요. 드디어 확률 뜻이 나왔네요. 그 회색 박스 보세요. 표본 공간 원소의 개수 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이미 아는 거잖아요. 전체분의 일부 이 뜻이에요. 그냥 전체분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안 되는 것들은 뭐 그 얘기가 나오고 또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것은 통계적 확률 114페이지 잠깐 볼까요? 통계적 확률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합니다.
자유투를 하는데 이 사람이 100번을 던져가지고 60개를 넣었다고 합시다. 100번을 쐈는데 60개가 들어갔어. 이 사람은 자유투를 던졌을 때 성공할 확률은 0.100분의 60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 다음 던졌을 때 그 비율로 반드시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자유투를 던질 때마다 상황이 똑같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머리가 좀 아플 수도 있고 발목이 약간 아플 수도 있고 별일이 다 일어나죠.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성공률이 100분의 60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약간 밀어주는 형태예요. 그게 현실에서 적용해야 하니까. 이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보기 4번을 보면 어느 농구 선수가 200개의 자유투를 시도했는데 150개를 성공시켰다. 이미 과거의 과거. 이 선수의 자유투 성공률은? 이라고 하면 200분의 150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냥. 그러면 다음에 이 사람이 자유투를 쐈을 때 성공할 확률은 거기 써있는 대로 200분의 150 이렇게 한다고 그냥. 이게 바로 통계를 가지고 확률을 정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 생존율 한번 생각해볼까요? 2000년에 태어난 아이들 생존율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 안 죽었어 많은 사람이. 끝까지 이제 100세 이상 막 살아가야 돼. 그럼 생존율이라는 말을 지금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아이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 1900년 너무 빡세다 안 되다. 그때는 말이 안 되지. 1990년 이때 산 사람들의 생존율을 보고 2000년에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대충 이 변화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완전한 확률을 구할 수가 없어. 전체를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전체를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주로 현실에서는 통계적 확률을 사용합니다. 현실에서는 통계적 확률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수학 문제에서는 통계적 확률이 많이 안 나와요. 수학 문제에서는 통계적 확률이 많이 안 나와요. 그냥 교과서라든지 내신에서 그냥 나온 정도지 실제로는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그 다음 그 옆으로 기하학적 확률이 있는데 기하학적 확률은 분모가 그 영역 S의 크기라고 했는데 그 크기에는 길이도 될 수 있고 크기 밑에다가 길이, 넓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길이, 넓이. 그러니까 이 영역 S의 크기라는 것은 때로는 길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넓이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예를 들어서 0에서 10까지 그 선분이 있다고 할게요. 그 선분 위에는 점이 몇 개 있어요? 무수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걸 분모에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무한대니까. 그래서 길이로 잡아주는 거죠. 길이는 각 수치가 되니까. 넓이도 마찬가지고. 하나만 풀어볼게요. 거기 보기 7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보기 7번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을게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모양의 관역에 화살을 명중시켰을 때 거기 화살을 명중시켰을 때 밑줄 치고 때에 동남 쳐봐요. 네,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이제 분석할 건지를 보는 거죠. 정사각형이 있는데 여기 정사각형에 한번 여러분이 화살을 쏴봐요. 화살을 쏴봐요. 이렇게 봐. 점이 몇 개 생겨요? 네, 무한대예요.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한대분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점을 다 찍었다고 생각을 하면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뭐가 생기냐면 이제 넓이가 생긴다는 소리예요. 개수로는 안 되고 넓이가. 그러니까 전체 넓이가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전체 넓이인 2의 제곱으로 전체를 잡자 이 뜻인 거죠.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명중을 시켰다는 게 여기에 굉장히 많이 명중을 해. 여기는 듬성듬성 명중을 해. 그러면 확률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하학적 확률도 교과서에서만 나와요. 지금은 기하학적 확률이 없어졌어요. 개념적으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 뿐이야. 뒤에 읽어볼까요? 때 뒤로 읽으면 이제 확률이 나오는 거야. 화살과 4개의 꼭지점 사이 거리가 모두 1보다 크고 싶다. 자, 1보다 크려면 1이 되는 것을 찾아야겠죠? 이 점하고 1이 되는 녀석은 이만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점들은 1보다 작아요. 1보다 커야 되는데 여기 있는 점들은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1보다 큰 부분은 이렇게 우리는 찾고자 하는 것은 여기인 거죠. 여기. 이해됐죠? 여기 있는 점은 얘하고도 1보다 크고 얘하고도 1보다 크고 얘하고도 1보다 크고 얘하고도 1보다 커요. 거기서 그 네 꼭지점 사이 거리가 모두 1보다 크고 싶어요. 이상이든 뭐 초과든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면 돼요.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넓이에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더하면 뭐가 나오냐? 원 나오는 거 이해돼요? 하나의 원 되죠? 파이 r 제곱 하나가 나오는 거죠. 하나, 둘, 셋, 네 개를 포개면 답이 4분의 4 파이. 지금은 교과서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자, 확률의 기본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볼게요. 확률은 전체분의 1분이니까 1 넘어갈 수 없고 음수 당연히 안 되고 전체 표본 공간에 대해서는 1이 되고 공집합에 대해서는 0이 되고 뭐 별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확률을 구한 베이스지. 자, 익힘 1번부터 한번 또 봅시다. 별 내용은 아니고 거의 안 써먹어요. 그냥. 자, 1번. 때 어디 있어요? 때 찾았어요? 뭐뭐 할 때 찾았어요? 두 개 주사위를 서로 같은 주사위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서로 같은 두 개의 주사위 이런 개념은 없어요.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사위 두 개를 던지는 거죠. 주사위 두 개 던지는 것은 수능에도 나오고 내신에도 나오고 어디나 나옵니다. 아주 조건으로 문제 내기에는 참 좋기 때문에 항상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번엔 안 나왔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뭐 중간 모의고사 같은 데서도 당연히 나오겠죠.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올까요? 네, 36. 36 정해졌어요. 잘 고르기만 하면 돼요. 고르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막 틀립니다. 여러분도 진짜 조심스럽지 않으면 두 개의 주사위가 있는데 A 주사위가 윗줄이고 B 주사위가 아랫줄이라고 이 36개만 확인하면 돼요. 그냥 36개분의 확률은 전체분의 36분의 분자가 경우의 수죠. 앞에 나온 내용이에요. 불러볼까요? 1번. 두 눈의 수의 합이 8약수. 8의 약수가 뭐가 있냐? 8의 약수. 1, 2, 4, 8 이렇게 있네요. 그럼 1이 될 수 없네요. 이걸 더해서 1이 될 수가 없잖아요. 2는 될 수 있어요. 1, 1. 4가 될 수 있어요. 1, 3, 2, 3, 1 이렇게. 8 될 수 있어요. 6, 2, 6, 2 이렇게.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있어요. 이렇게 세야 돼요. 9개 있어요. 다시 그래서 1번은 답이 4분의 1이에요.
2번. 한 개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똑같아요. 두 번 던져서. 차례로 A, B라고 하자. 그러면 얘가 소문자 A, 얘가 소문자 B. 뭐 거꾸로 해도 되고. 직선과 직선이 평행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 봐요. 거기에서 뒤에 확률이라는 말만 안 붙이면 경우의 수예요. 근데 앞에 경우의 수보다는 좀 쉽죠. 막 원순열 나오고 막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나오고 그거보다는 쉽잖아요. 자, 얘가 평행이 되고 싶어요. 그럼 A는 2가 되어야 하고 B는 3이 되면 안 돼요. 3이 되면 안 돼요. 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3 안 돼요. 5개 있네요. 소문자 A가 여기 나오면 2,1, 2,1, 2,3 안 돼요. 2,4, 2,5, 2,6 5개 있네요. 다 했을 때는 36분의 5개 쓰면 돼요. 그냥 그 경우의 수 찾아가지고 분자에 올리면 되는 거죠. 밑에 거 한번 해봐요. 밑에 거 해봐요. 경우의 수를 푸는 문제가 지금 이 내용이 돼요.
204분의 1번.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서로 다른 눈에 나오는 눈을 두 눈의 수가 서로 다른 눈. 서로 다른 눈이 뭐야? 1과 2 다르고 같은 것이 6개 있으니까 서로 다른 것은 30개 있겠네. 이해돼? 그러니까 소문자 A는 36분의 30인 거야. 직접 찾는 거야, 써서. 그러니까 이걸 쓰고 안 쓰고 차이예요. 안 보이는 사람은 자기가 못 풀었다. 근데 이걸 안 썼다. 그 사람은 이제 맞출 수 없죠. 안 풀린다. 근데 이걸 썼다. 그럼 하나씩 확인하는 거야. 아, 선생님, 36개를 언제 다 확인을 해요? 몇 개 확인하다 보면 어떤 성질이 찾아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뭐 안 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뭐 3개도 나올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3개도 당연히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2개로 주로 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A, B로 어떤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만드니까. 또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확인하는 거. 3개짜리 없죠. 2개짜리인데 하나씩 확인하다 보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됩니다. 이거 다 써야 돼요. 할 때마다 자기가 이걸 안 쓴다 그러면 둘 중 하나죠. 쓰기 싫어서 그러겠지만 다 써서 하나씩 확인하면 되는데 보이는데 뭘 해도 마찬가지예요. 특성이 있습니다. 예, 특성이 쉽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 번이라도 찾아보면 A가 1일 때, 뭐 A가 2일 때 이렇게 확인해도 되고. 자, 주사위 던지기 뒤에도 있어요. 주사위 던지기 뒤에도 있어. 오, 뒤에 보니까 118페이지 보니까 3개 던지는 거 있다. 발전 문제. 자, 2개 던지기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그 118페이지. 그러니까 주사위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원래 다 똑같아요. 자, 첫 번째가 A고 두 번째가 B라고 할 때 이게 전체예요. X제곱 A, XB 카 0인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서로 다른 두 실근 0보다 크다. 이거잖아요. 네, 이거잖아요. 그러면 는 거죠. A가 1일 때 A가 1이면 1 빼기 4B가 양수. 되는 거 없는데요? 그죠? A가 1일 때는 없어요. A가 2일 때도 4니까 없어요. A가 3일 때, 2일 때도 없고. 이게 확 다 찾는 거예요. 이거 보고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36개라는 게 많다면 많은 거지만, 그냥 A가 1일 때, 2일 때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냥. 쉽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열하는 것을 싫어하지 마시고요. 그럼 B는 2를 되는 것 같아요. 2 되는 것 같아요. 2개 있네요, 2개. A가 4일 때 16 1 되고요, 2 되고요, 3 되고요. 4는 안 돼요. A가 5일 때 25 1 되고요, 2 되고요, 6까지 다 되는 것 같아요. 3개 24니까. A가 6일 때 1 되고요, 직접 다 찾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만약에 찾지 않고 어떤 공식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못하겠죠. 확률을 못하겠죠. 다 찾는 거예요, 찾는 거. 2번은 중분을 가질 확률인데 중분이면은 0이니까 2일 때 1 하나 있고요. 3은 홀수니까 안 되고 4일 때 4 하나 있고요. 2개밖에 없는데요? 중분이? 그죠? B가 1이면 A가 2 한 개, B가 4면 A가 4 한 개. 그 다음 없잖아요.
36분의 2예요. 18분의 1. 그게 중분이에요. 그냥 그거예요. 자, 옆으로 갈게요. 주사위 문제는 반드시 나오니까 꼭 한번 찾아보세요. 자, 119페이지부터가 이제 순열 문제가 돼요. 다시. 우리 그 경우의 수 순열 조합 했잖아요. 네, 그런 거 한번 나와요. 읽어볼게요. 자, A, B, C, D, E, F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라고 했어요. 밑줄 찍을 때 동그라미 쳐봐요. 그럼 전체는 뭐 분모에는 뭘 쓰면 될까요? 일렬로 나열할 때 그랬으니까 분모에 뭐 써야 돼? 네, 6팩토리얼 그걸 쓰면 돼요. 그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만. 분자에 쓰는 것은 경우의 수고. 딱 그거예요. 그냥 1번.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의 확률이 아니라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앞에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1, 2단원 순열 조합만 반복해서 풀어도 이 확률은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1, 2단원을 다시 풀어야 돼요. 몇 개 안 나오니까 여기는 뭐 보는 김에 한번 해볼까요? A, B가 이웃한다. 이웃한다 그러면 한 덩어리 이런 말 했잖아요. 그죠? A, B가 이웃한다 그러면 한 덩어리 한 덩어리. 근데 속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속에서 왔다 갔다 한 덩어리니까 5팩토리얼. 이게 그 앞단원의 답. 분모에다 6팩토리얼을 쓰면 여기 확률에서의 답. 그 차이예요.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게 되겠죠. 약분 많이 되니까. 물론 나중에 가면 이제 뭐 A, B만 갖고 막 문제를 풀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할게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중에 나열 이런 말을 했어요. 모음이라는 것이 지금 A하고 E가 있어요. A하고 E가 있어요. A하고 E. 저 두 개가 나중에 나열되는 거야. 그러니까 B, C, D, F를 먼저 나열을 하는 거죠. 먼저 나열을 해요. 경우의 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웃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 사이사이에 A하고 E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A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5가지, E가 들어갈 수 있는 건 그거 빼고 4가지, 뭐 이런 식. 순열이에요 지금. 순열. 분모에는 6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5팩토리얼이죠 연결하면. 그래서 6분의 4, 3분의 2가 2번의 답이겠어요. 나는 기호를 많이 안 쓰죠. 기호로 여러분이 이걸 나가면 안 되고 이 개념으로 나가야 돼요. A와 B 사이에 한 개의 문자가 들어가게 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하고 B 한 개니까 B 빼면 C, D, F죠. C, D, F 이렇게 나열을 먼저 하고. 자, A하고 B 사이에 한 개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A가 B가 들어가면 돼요. 여기서 하나, 또 여기 사이에 들어가면 돼요. 둘, 셋, 4가지. A, B를 바꿀 수 있고. 그래서 4가지가 생기는데 A, B가 바꿀 수 있다. 이런 논리. 이런 논리. 물론 다르게 할 수 있지. A, B 사이에 누굴 넣을까? 4 곱하기 한 덩어리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앞에 취향에 맞게 하면 돼요. 그거는 당연히 6팩토리얼 쓰면 되죠. 경우의 수가 더 어렵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확률에서 어려운 문제는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기 초 되어서 확률 경우의 수 할 때, 확률 통계 경우의 수 할 때 굉장히 앞부분을 신경 써서 해주면 되겠어요. 자, 넘겨. 와, 또 원순열 나왔어. 여기는 좀 쉽게 나와요. 경우의 수니까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앞에 했으니까 4명의 학생과 3명의 여학생이 있어요. 총 7명이 있어요. 4명의 남학생과 7명이 있어요. 1번. 7명이 원형으로 앉을 때 이게 전체죠. 6팩토리얼이 분모예요. 원형이니까 6팩토리얼.
분자는 뒤에 나오겠죠? 어디 볼까요? 여학생끼리 이웃한다. 여학생끼리 한 덩어리가 됐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원에 먼저 배열한다 이런 논리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속에서 왔다 갔다 한다 3팩토리알 다섯 개니까 4팩토리알 근데 분모는 6팩토리알 이거 답이에요. 이게 분모 이 3은 여기서 왔다 갔다 그러면 이게 하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원형에 배열하니까 4팩토리알 이해돼요? 분모만 안 쓰면 이게 분자는 경우의 수란 말이지 앞에 원순열 7명이 왔는데 조건이 이제 여학생이 어떤 두 사람도 이웃하지 않게 앉는다. 이웃하지 않게 앉을 확률. 거기 경우의 수가 포함돼요. 따로 배열하면 돼요. 자 우선 여자애들은 나중에 배열하면 돼요. 자 A, B, C, D를 나눈다. 원수들처럼. 그럼 뭐가 돼? 3팩토리얼 되겠지. 한 사람 고정이니까. 한 사람 고정이니까. 그 사이사이에 EFG가 앉으면 돼요. EFG가 사이사이에 2가 앉을 수 있는 곳은 4가지, 3가지, 2가지 뭐 이런 거죠. 4P 3 써도 되고 나는 이런 걸 좋아한다고 했죠. 분모 6팩토리얼만 쓰면 확률 값이 될 거예요. 이만큼 하면 4팩토리얼이죠? 4팩토리얼 그죠? 4팩토리얼 6, 5, 4, 3, 2, 1 해서 4팩토리얼 없어지고 6이니까 5분의 1 나오겠네요. 얘는. 계산하면 약분 많이 돼요. 밑에 거 한번 해보세요. 120페이지 밑에 거 먼저 해봐요. 원수면에 대한 문제. 원수면 다시 푸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앞에보다는 좀 간단해요. 다시 풀지만 앞에보다는 간단해요. 결국에는 경우의 수를 한다. 경우의 수를 한다. 다시 묻는다 해도 여러분이 경우의 수를 묻게 된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단원을 잘 안 되면 앞에 있는 단원을 다시 한번 푸는 것이 훨씬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하는 게 도움이 되고 그게 결론이다. 근데 확률 경우의 수는 점점 좀 약해요. 뭐 아주 어려운 것은 따로 나중에 나오는 거니까. 경우의 수죠, 경우의 수. 나이나 몇 번 해볼까? 될 것 같아? 214번. 두 학생 A, 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일렬로 앉을 때 5명이 있나봐요. A도 있고 B도 있고 5명이 있으니까 이 편을 5명 만들어 볼까? 그 뒤에 뭐라고 있나 보자. 일렬로 앉을 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뭐할 때라는 것이 전체를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냥 일렬로 앉으니까 P라는 확률은 5팩토리얼이 전체가 되는 거죠. 일렬로 앉을 때 그래서 전체를 못 찾는데 확률을 구할 수 있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뭐뭐할 때라는 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뒤에 이때 뒤로 읽으면 돼요. A, B가 이웃한다. A, B가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한 덩어리니까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얘가 하나면은 4개가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보이냐? 그럼 뒤에 걸 구해보자. C, D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원탁에 앉을 때 다른 문제예요. C, D를 포함한 5명인데 A, B, F가 2가 2죠. 2. 왜 2를 썼냐? 2라고 써야지. 자, C, D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원탁에 앉을 때 원탁에 앉는다고 했으니까 원에 이제 앉는다고 하면 전체는 4팩토리얼이 되겠죠. CD가 이웃할 확률. CD가 이웃한다. 똑같아요. CD가 이웃한다. 원탁에 CD가 이웃하는 거야. 그럼 C를 안 치고 원탁은 4팩토리얼에서 C를 뺀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이웃한다니까 D가 앉을 수 있는 건 몇 군데가 있어요? 몇 군데 있어? 나연아? CD가 이웃한데 그럼 D가 앉을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2군데. 남은 3개의 자리를 6개 되면 남은 3개의 자리는 3팩토리얼 하면 되죠. 그래서 4분의 2, 2분의 1이네요. P1과 P2를 곱하라. 5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자, 넘어갈게요. 꼭 다시 한번 해봐요. 121번. 중복 수멸을 이용한대요. 중복 수멸을 이용한대요. 뭐 별 내용은 아닌데 그냥 제목만 그렇게 붙인 거야. 앞에가 1, 2, 3, 4, 5. 확률은 어렵다라고 했어요. 느낌상도 어렵고. 그래서 한 번 더 봐주세요. 자, 분항 1번 1대1 대응이라고 했네요. 자, 문제를 읽어야겠죠. 때를 찾아야 하니까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그냥 함수 중에서 하나의 함수를 택할 때 라고 했어요. 함수는 몇 개이냐 이거지. 함수. 자,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4가지. 2도, 3도, 4도 각각 4가지예요. 그러니까 함수는 몇 개 있냐면 그냥 함수 4 곱하기 이렇게 된다. 이게 분모에 써야 할 내용이라고. 얘를 분모에 써야 돼요. 이게 되죠? 함수 중에서 하나를 택할 때 라고 써 있는 거예요. 분모에 누굴 쓸지를 알아야 돼요, 우선. 그래서 1번은 1대1 대응이니까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해서 1번은 4팩토리얼이 분자가 되겠죠. 2번은
상수함수. 그럼 상수함수는 모두 똑같은 상수로 가야 되니까 1로 다 가는 함수 한 개. 그게 한 개예요. 여기로 몰리는 거 함수 한 개. 여기로 몰리는 함수 한 개. 그래서 함수가 4개가 있네요. 4개 이렇게. 64분의 1이네요. 그 다음 3번은 치역의 원소가 2개다. 치역의 원소가 2개다. 그럼 치역의 원소가 2개가 되려면 원소 2개를 우선 뽑아야 돼. 이게 어렵네요. 그죠? 하지만 이 중에서 2개를 먼저 뽑아. 2개를 뽑아. 자, 이제 치역을 2개로 만들어. 1, 2로 오게 하는 거지. 치역을 1, 2로 오게 하는 거지. 그럼 몇 개 있냐면 전체 함수에서 하나로 가는 함수를 빼면 돼. 전체 함수에서 여기 전체 함수에서 하나에 몰빵하는 걸 빼면 된다고. 전체 함수는 얘가 2가지로 갈 수 있고 얘도 2가지로 갈 수 있으니까 2의 4승에서 1로 가는 함수 하나, 2로 몰빵하는 함수 하나를 빼주면 가지수가 나오지. 이건 뭐냐면 1과 2가 치역인 경우, 치역이 이제 1과 2인 경우는 이제 이만큼 있다. 1과 3인 경우도 이만큼 있다. 이런 논리야. 1과 4, 2와 3, 2와 4, 3과 4, 치역이 이렇게 6가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분모에는 누굴 쓰면 되냐면 4의 4승을 쓰면 돼. 4의 4승분의 이만큼. 이렇게. 앞에서 한 것보다는 이게 더 작아요. 앞에는 원소가 더 많아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122번 2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만 우선 알고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라고 했어요. 경우의 수가 그래서 어려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7개가 돼 있는데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분모가 뭐냐면 분모가 이거를 일렬로 나열할 때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으니까 이게 분모라고요. 이거 그냥 일렬로 나열할 때 아무 조건 때 앞에까지가 분모니까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어. 같은 문자끼리는 이웃한다 라고 했어요. 같은 문자가 이웃한다면 하나가 된 거고 속에서 바꿀 필요가 없어요. 같으니까. 이게 분자겠네요. 그러니까 앞에보다는 경우의 수가 좀 쉽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것이 좀 잘 돼 있다면 어느 정도나 돼 있어도 여기는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6팩토리얼이 약분된 7분의 2가 답이에요. 2번 6개의 숫자 A, B, B, C, C, C를 나열할 때 라고 했어요. A, B, B, C, C, C를 나열할 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는 6팩 나누기 2팩 3팩이 되겠죠. 전체만 분모에 쓰면 A, B, B, C, C, C 그러니까 분모가 뭐냐면 6팩 나누기 2팩 3팩이죠. 이게 분모예요. 분자는 앞에서 배운 대로 하면 되고 나중에는 물론 이렇게 하고 다르게도 풀 수 있어요. 다르게도. 근데 지금은 그냥 순수하게 그냥 경우의 수로 풀게요. 자, 때 뒤로 읽어볼까요? 양 끝에 서로 다른 문자가 오게 하라는 뜻이에요. 서로 다른 문자라고 해봤자 A, B, A, C, B, C거든요. 그죠? 그래서 1번 선생님 저는 A, B가 오게 하고 싶어요. 2번 A, C가 오게 하고 싶어요. 3번 B, C가 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바꿀 수 있죠. 서로 다르게 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남은 애들 여기서 배열을 하면 돼요. A, B 하나씩 빼면은
B 하나에 C 3개 남았으니까 이거 나열해봤자 3팩분의 4팩이 되니까 3팩분의 4팩 곱하기 A, B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써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 AC 하나를 빼면은 B, C 남았으니까 2팩, 4팩 AC 바꾸기 이렇게. 여기도 BC 하나씩 빼면 A 하나, B 하나, C 둘. 그리고 여기서 2팩, 4팩, 곱하기 2팩. 이거 다 더한 것을 여기다 써주면 그게 답인 거죠. 물론 같은 것을 전체에서 빼도 돼요. 같은 것을 전체에서 빼도 돼요. 어떻게 빼냐면 같은 것을 빼는 거지. 4번 A 하나밖에 없네. B 5번 C 이렇게 이 두 개만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B 빼면 A C 나왔으니까 3팩분의 4팩. 얘네들은 바꿀 수 없어요. 똑같으니까. 여기도 A 하나, B 둘, C 하나, 2팩분의 4팩. 계산해볼까? 24니까 12, 16이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전체에서 이 전체에서 16인가? 16을 이렇게 빼면 돼요. 그런데 이걸 계산을 막 해도 되고 이렇게 이것분의 이건 1이니까 1 빼기 해도 되죠? 1 빼기 해도 돼요. 이게 바로 여사건을 움직일 때 쓰는 계산이겠죠? 이것도 약분 많이 돼요. 6 약분 되고요. 5 빼기 120 나누면 6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 5 빼기 120 정도 알고 있으면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어요. 한번 219번 한번 해볼래요? 219번. 결국에는 경우의 수를 분자에 올리기만 하면 된다. 와, 주사위 4개 던지네. 오. 발전 문제는 주사위를 4개 던지네. 4번 던지네. 와. 근데 곱이 12면은 그렇게 뭐 다음 시간에 나오는 것은 경우의 수가 더 안 나옵니다. 점점 경우의 수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경우의 수가 이제 뭐
문제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다음 페이지부터는 그러니까 다음 단원부터는 경우의 수가 더 적어집니다. 점점 적어집니다. 그래서 꼭 경우의 수는 다 들었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풀고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업무할 때 자, 이제 마지막 그 유형을 좀 얘기해 볼게요. 오늘 수업에. 자, 123페이지인데요. 이름이 이제 교란, 서로 이제 그 바꿔져 교란되어 있다라든지 아니면 완전 순열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것은 그 학교 내신에서는 반드시 나오고요. 평가원에서는 이제 수능에서는 나온 적은 있는데 최근에는 뭐 그렇게 언급되지는 않아요. 대신 내신에서는 반드시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교란이라는 것은 서로 이제 그 어긋나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는데 1은 1로 못 간다는 뜻이에요. 1은 1로 못 간다. 자기 자신으로 못 간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 갖지 않는다. 얘가 자기 자신을 갖지 않는다. 이런 대응과 함께 이러한 1대1 대응 몇 개 있냐? 이 뜻이에요.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게 가는데 1은 1로 못 가.
그럼 몇 개 있을 것 같아? 1이 갈 수 있는 곳은 몇 가지냐? 이렇게 있고 다 써볼게요. 3 이렇게 갔어요. 자 그러면 2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근데 2가 1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2가 갈 수 있는 곳은 누구밖에 없는 거야? 예, 3밖에 없는 거예요. 저절로 나머지는 저절로 결정이 돼요. 자 이거 볼까요? 자, 3이 누구로 가야 돼요? 예, 2로 갈 수밖에 없어요. 3이 1로 가면 2가 2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소가 3개짜리로 서로 다른 곳으로 가라라는 교란, 거기서 말한 대로 교란 수녀 이렇게 말을 하진 않아요. 문제 읽어보면 리조트 4개의 객실에 묵고 있는 4명의 투숙객에게 열쇠를 나눠 줬어요. 열쇠를 줬어요. 그럼 열쇠를 나눠 줄 때라고 했단 말이야. 4사람이 있는데 A, B, C, D 4사람이 있는데 소문자 A, B, C, D라는 열쇠를 나눠줄 때라는 것은 1대1 대응을 시켰을 때 그 말이에요. 나눠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분모는 이제 4팩토리얼 되죠. 다른 걸 줄 수도 있으니까. 자기 방 열쇠를 줄 수도 있지만 다른 걸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뭐뭐 할 때라는 게 전체가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뒤에 읽어볼까요? 때 뒤에 1번 4명 모두 남의 방의 열쇠를 갖는다. 이게 바로 교란 수녀이라고요. 4명 모두 자기 걸 갖지 않고 남의 걸 받았다 이 뜻이야. 이게 교란 수녀이에요. 2번 읽어볼까요? 4명 중 2명만이 자기 걸 받았다. 그러니까 2번 답은 4명 중에 이제 2개를 선택을 해야지. 2개를 선택해야지. 그리고 자기 것을 받았다 이 말이야. 2명만. 그럼 남은 2사람 어떻게 됐단 거야? 다른 걸 받았다는 소리죠. 이게 2번 답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1번 교란 순열이 문제인 거죠. 자, 하나씩 할 건데요. 자, 원소가 하나로 돼 있어요. 원소 하나로 돼 있어. 그러면 교란 순열이 몇 개 있어요? 자기는 자기 걸로 가면 안 돼. 그럼 몇 개 있어? 없어. 그래서 한 개짜리는 교란 순열이 없어. 2번. 2개짜리는 몇 개 있어? 2개짜리. 2개짜리로는 교란 순열 서로 다른 걸로 가다 몇 개 있어? 1개.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이 함수밖에 없어. 3번 3개짜리는 아까 했어. 몇 개 있어? 1이 갈 수 있는 건 2군데고 나머지 결정된다 했잖아. 그치? 그래서 A3는 2개. 그러면 3개짜리는 어떻게 되냐? 했고 4개짜리 1이 갈 수 있는 것은 몇 개? 3개. 4개짜리는 3 곱하기 앞에 있는 2개 하나 더하면 돼요. 얼마에 더하면? 그래서 얼마? 9. 5개짜리는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 4개. 그리고 앞에 2개 9하고 2를 더하면 돼요. 6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란 순열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시험 보러 간다면 이걸 외워야 돼요. 거기 써 있어요. 그 박스 보세요. 박스 보면 동그라미 F1은 0, F2는 1, F3은 2, F4는 9, F5는 44 써 있어요. 그거 표시해 놓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당장 시험 보러 간다. 그러면 그것을 외우고 가야 돼요. 근데 그 외울 때 바로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 되면 질문하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설명하겠지만 결론도 알고 있어야 돼요. 거기는 그 숫자 구하는 과정 속에 옆에 공란도 있으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거기는 F로 돼 있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돼요. A1은 0이었고 천천히 쓰면 돼요. A2는 1이었죠. A3는 1이 갈 수 있는 것은 2개. 그리고 앞에 2개를 더하면 된다. 그래서 2예요. A4는 1이 갈 수 있는 것은 3개. 앞에 2개 더하면 돼요. 계속 이게 이제 정화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건데 결론이 중요해요. 시험장에서는 뭐 이걸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앞에 2개. 이런 논리로 해서 이렇게 숫자들이 나왔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뭐 외우는 데 좀 도움이 되겠죠? 하나 더 써보면 5개. 앞에 2개 더하면 53이니까 265 되겠네요. 갑자기 커졌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 안 물어봐요. 있으면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만 물어봐요. 자, 우선은 거기 123페이지까지 오늘 수업을 할게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닌데 확인하긴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안 할 수는 없고 여러분이 그 단원종합 여기 뒤에 뭐 마플 수능특강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읽어보든지 해도 되고 그 단원종합 문제 베이직하고 노멀하고 그 부분 한번 꼭 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 뒤에 남은 거랑 그 다음에 덧셈 정리 덧셈 정리를 넘어가면 다 계산이야. 덧셈 정리는 다 계산 짧아. 그리고 바로 곱셈 정리를 들어가게 될 거예요. 곱셈 정리 들어가도 그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아주 복잡하지가 않아요. 아주 복잡하지. 왜 그러냐면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복잡한 문제를 낼 수가 없어. 그렇죠? 네. 그래서 2번을 하게 되면 확률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돌아오는 주는 설이 있어서 아마 그 수업이 없고요. 그 다음 주에 아마 수업이 될 것 같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좀 메꿔서 질문 같은 거 쌓아치고 그러면 평상시에 좀 일찍 와서 가져와서 물어봐도 되고 뭐 일요일 날 물어봐도 되고 큰 틀에서는 1, 2단원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단원을 열심히 해주면 도움이 된다. 쉬세요. 수업하는 사람 쉬고 수업 없는 사람은 가도 되고 질문해도 되고 질문할 거 있는 사람은 좀 물어보고 가고